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서산 삼길포항 영상에 이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실치축제가 열리고 있는 당진의 장고항입니다. 우리 아재 구독자님들은 이걸 떠올리는 거 다 압니다. 이쪽에도 화창한 주말을 맞아 수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삼길포항과는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겸사겸사 들러봤습니다. 그럼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고항엔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목적지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실치인데요. 실처럼 가느다란 생김새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흰배도라치라는 생선의 치어, 즉 새끼입니다. 이게 흰배도라치라는 생선인데요. 이건 다자란 성어의 모습입니다. 서해안에서 해루질을 할 때 돌을 들추면 흔히 볼 수 있어요. 남해안 지역에서 빼도락지라 부르던 이 미꾸라지 같은 생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과 생김새로 알 수 있듯 바로 그 배도라치와 사촌지간 되는 물고기입니다. 생김새와 달리 아주 맛있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잡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맛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이렇게 너무 작고 먹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겨울에 낳은 새끼들이 이맘때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초여름이면 얘네들이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자취를 감추게 되고요. 해서 봄 한철 맛볼 수 있는 별미로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말했듯이 초여름까지 조금씩 더 잡히기는 합니다만 4월이 넘어가면 얘네가 성장함에 따라 뼈가 억세지고 지금처럼 먹긴 부담스러워지죠. 대신 그때부터 잡히는 실치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반찬용 건어물로 가공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흔히들 뱅어포라고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실치로 만든 겁니다. 여기도 뱅어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혼선을 막기 위해 실치포라 하는 게 맞겠죠. 물론 뱅어포란 이름이 워낙 오래 쓰여왔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뱅어라는 고기가 거의 멸종에 가까운 상황에서 잡히지도 않는 생선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날 시장은 실치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덩달아 상인들도 쉴 틈 없이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치 시세는 모든 집들이 킬로그램당 4만원이라고 기재해놨는데요. 드시고 가실 경우엔 한 상 차림을 포함한 가격이고 포장은 야채와 양념 포함이네요. 이건 보통 중량을 넉넉히 쳐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써놓은 문구가 눈에 띄는데 실치는 선도 저하가 빠릅니다. 따뜻한 손으로 만져서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손으로 살짝 집어서 맛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다른 누군가가 구입해서 입에 들어갈 음식입니다. 그런 행동은 자제 부탁드려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는 사람이 있어? 찍어 먹어보는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아니지 않나요? 어디 가면 생선이 비싸니 상인들이 불친절하니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손님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뭐 다들 젠틀하신 분들일 거라 믿습니다. 여긴 게장도 유명합니다. 곳곳에서 간장게장이나 새우장을 이렇게 많이 판매하는데요. 시식용 샘플은 따로 빼고 이런 판매용은 깨끗이 뚜껑을 덮어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상인들 측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로 오늘날의 대중들은 공중위생에 민감하니까요. 그리고 곳곳에 실치 짝꿍처럼 붙어다니는 이런 작은 새우가 보이는데요. 이건 젖새우가 아닌 둥근 도떼기 새우란 새우입니다. 봄철 이일 때 많이 나타나 실치를 잡는 촘촘한 그물에 함께 혼액되는데요. 실치가 잡어들과 뒤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지기에 혼액물 중 얘네들은 분류를 해서 각각의 상품 가치를 높입니다. 간혹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죠. 그리고는 실치를 구매할 때 서비스식으로 조금씩 따로 담아주는데 전 사실 실치보다 요게 맛있더라고요. 쬐그만 게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도 있고 식감도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 여기서 보이는 귀여운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귀꼴뚜기라는 녀석입니다. 머리가 아주 둥글고 체형이 작은 소형 두 종류인데요. 주로 이렇게 삶아서 먹습니다. 싱싱한 건 회로도 먹고요. 그리고 귀꼴뚜기란 이름은 귀때기를 닮은 지느러미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베어브릭을 연상케 하는 치명적인 귀여움을 갖고 있어요. 또 장고항에서 이맘때 유명한 품목이라면 바로 간재미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맘때면 집집마다 매콤새콤한 간재미 무침을 판매하거든요. 그리고 이 간재미의 정확한 표준 명칭은 홍어입니다. 삭히지 않고 썰어먹는 이걸 간재미나 가오리, 어디선가는 홍어 새끼라고도 하죠. 하지만 분류학상의 정확한 이름이 사실 홍어라는 거예요. 그럼 전남 지역에서 삭혀서 먹는 그 홍어는 정체가 뭐냐고 하실 텐데 그 커다랗고 코가 뾰족한 놈의 이름은 바로 참홍어입니다. 워낙 명칭 정리가 오랫동안 안 되어 있던 탓에 혼선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해도 2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저게 아니다, 저건 간재미고 삭혀 먹는 게 홍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결국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지만요. 요 갯가재들도 지금 맛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쭈꾸미도 지금 수요가 많은 해산물이라고 했죠. 근데 그놈의 알쭈꾸미 그게 뭐라고 참... 아무리 시즌이라고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배기 쭈꾸미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선 전 솔직히 그 바풀떼기가 딱히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요가 몰리니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죠. 특히 올해는 어획량이 급감하며 국산 쭈꾸미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장이나 축제장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알배기들이 인기라고 매년 싸그리 잡다 보니 현 상황까지 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 쭈꾸미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떠들겠습니다. 쭈꾸미의 현행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금어기가 시작될 땐 이미 산란기에 막빠지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알을 잔뜩 뺀 쭈꾸미들은 금어기 이전에 죄다 잡혀 들어오는데요. 금어기 설정 시 어민들과의 절충안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관련 사항을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는 봄철 도다리와 쭈꾸미는 추천하지 않아요. 갑자기 또 TMI가 발동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학고다리가 떠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마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드는 사이에 어느새 장고항 구경이 끝났네요. 화로액감 같은 경우는 딱히 따로 소개드릴 만한 게 없었네요. 그래도 맛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으니 뭐. 실치를 드셔보시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99% 이상이 곧 장고항이 나올 텐데요. 이날 실치가 있는 시장 곳곳을 돌아본 결과 이쪽이 시세가 좀 높긴 했습니다. 대신 여기선 실치 회무침 외에도 국과 전 등 다양한 실치 요리를 한자리에서 모두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실치는 선도 조화가 무척 빠르게 일어납니다. 해서 솔직히 택배로 받아 드시기보단 방문해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포장해온 실치는 당일 바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그 밖에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딱히 호객행위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한마디 하는 정도였네요. 문득 예전에 한 시청자분이 남긴 댓글이 생각났습니다. 뭐 차주? 둘러보고 올게요. 그리우 당진 수산물 유통센터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엔 서산 시내로 출발했어요. 마지막 목적지는 서산 동부시장입니다. 시장 구경에 앞서서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이 작고 오래된 식당은 충남 지역의 향토 음식인 개국지 전문점입니다. 식사가 나왔네요. 이 개국지라는 음식을 잠깐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국지란 이런 비주얼의 음식이지만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개국지는 사실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뭔 소리냐? 개국지라는 건 원래 간장게장 국물을 부어 만든 김치를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개국지찌개는 이렇게 담근 개국지에 이것저것 남는 재료들을 넣고 끓인 가정집에서 많이 먹는 서민적인 잡탕찌개 스타일이 진짜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음식이니 당연히 이렇게 진짜 꽃게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이건 관광객 입맛에 맞게 개량된 김치꽃게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일하게 원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집이 서산 진국집이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네, 바로 옛날식 개국지를 맛볼 수 있다고 했던 집입니다. 그럼 상차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저는 보리굴비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보리굴비라 함은 참조기가 아닌 부세고요. 이제 뭐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개국지 찌개입니다. 개국지는 적국으로 담근 김치를 일컫는다고 했고요. 그 신김치를 넣고 끓여낸 심플한 국물인데 특유의 쿰쿰한 풍미가 매력적입니다. 간은 역시 제법 짭조름합니다. 음식들이 대체로 간이 좀 있어요. 이건 호박을 넣고 지진 건데 원래 어딜 가도 개국지는 호박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케미가 은근히 매력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된장을 풀어 지져낸 겁니다. 얼핏 비슷해 보여도 세 가지 국물이 제각각 개성이 있어요. 적당히 새콤하게 익은 파김치도 아주 맛있었고 부드러운 계란찜이야 뭐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말린 생선의 정체는 바로 밴댕이란 별명이 더 친숙한 반지입니다. 말린 밴댕이를 볶아서 반찬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고소하고 맛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보리굴비, 아니 보리부세입니다. 가격이 좋고 살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짭조름한 게 이것도 뭐 밥도둑이죠.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국지 먹었으니까 꽃게는 다 먹었지? 오늘은 실치축제가 한창인 충남 당진의 장고항을 구경했습니다. 완연한 봄날을 맞아 나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래 서산 동부시장까지 모두 소개하며 서해안 편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놈의 TMI 탓에 분량 조절에 실패했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